안녕하세요. 이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보통 송이를 따시는 분들이 태풍이 오면 송이가 풍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태풍이 와서 천둥 번개가 쳐서 땅을 울리고 나무를 흔들어야 송이버섯이 많이 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누차 송이버섯 태풍이 송이버섯이 풍년이 들게 할 수도 있고 흉년이 들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9월 말에서 9월 초에서 10월 초 사이에 태풍이 3개가 지나갔죠, 우리나라에. 그렇지만 송이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송이버섯이 흉년이 들었는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8월 말경이 되면요, 강원도 내륙하고 경북 내륙 쪽은 기온이 내려가서 지온이 19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 링링이 9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서해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서해안으로 올라갔는데 태풍 반경 오른쪽에는 난대성 비가 내리고 왼쪽에는 한대성 비가 내린다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관찰을 해왔는데요. 그때 9월 6일, 8일 그 당시에 이제 태풍이 올라가면서 서해안으로 올라가면서 강원도, 경북 내륙 지방에 난대성 비를 내렸기 때문에 그 19도 이하로 내려갔던 지온이 다시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송이버섯이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2일경 20일 지나서 태풍 타파가 왔었죠. 태풍 타파는 대한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태풍 왼쪽 우리나라는 당연히 찬비가 내리겠죠. 우리 경남 지방의 경우 태풍 링링은 그냥 지나가는 비였고요. 태풍 타파가 왔을 때 지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송이버섯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풍 미탁이 10월 2일 경에 목포에 상륙을 했죠. 그러면서 남부 내륙을 관통을 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나갔죠. 목포에, 여기가 목포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태풍 링링은 이렇게 올라왔고요. 태풍 타파는 여기 대한해협을 이 부산 근교로 통과했고, 미탁은 이 목포에 상륙을 해서 이 지리산 약간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때 태풍 미탁이 올 당시에 9월 말이죠. 날이 아주 더웠습니다. 열대야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태풍 타파가 왔을 때 떨어졌던 지온이 태풍 미탁이 오면서 지온을 끌어올려 버리기 때문에 결국 송이가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 미탁이 오면서 지온을 끌어올렸잖아요. 끌어올렸는데 송이버섯균이 휴면이 깨지고 난 다음에요, 다시 휴면 타파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송이가 흉년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태풍 미탁하고 타파가 바뀌어져 왔으면 아마 송이가 남부 지방에는 아마 대풍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3개가 와도 오는 방향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송이버섯이 흉년이 드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도 잘 모르고 그리고 말솜씨도 없었고 또 사전에 시나리오를 준비를 못해서 뭐 대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
태풍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송이버섯이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남부 지방 같은 경우 송이버섯의 생산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저는 미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탁이 오면서 그 기온을 떨어졌던 기온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아마 송이가 흉년이 들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요. 부산, 울산, 경주 부근요. 거기는 송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 곳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태풍 그 타파가 지나갈 때 이 기온이 안 떨어졌던 곳은요. 송이버섯이 10월 거의 20일경에 나면서 아마 많이 나는 곳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어찌됐든 간에 대체적으로 송이버섯이 흉년이 들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정교하고 그 조리 있게 말을 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유, 힘드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예, 감사합니다.